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가 일단 실패했습니다. 오늘 소환에 불응하자 이 내란 특검은 구치소를 향해서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안 나가게 했다고 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를 할 모양인데 버티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첫 소식 송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두 번째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 오늘 오후 2시까지 내란 특검에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오후 2시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오지 않자 내란 특검팀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 강제 구인 지휘를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오후 3시 반까지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 수용실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나 수용실로 특검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과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윤 전 대통령의 불응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재차 구치소 측에 지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최선을 다했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특검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차 구속 때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소환을 거부해 조사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는 내란죄를 넘어 외환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시설 2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자극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고요. 백령도 부대까지 나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와 무인기 이륙장소로 지목된 백령도 군부대, 국군 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 국가안보실 등이 줄줄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가 계엄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북한에 투입된 드론에 정보 수집용 촬영 장치가 아닌 대북 전단 살포 장치가 설치된 점도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 투입이 정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외환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해 향후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당에선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김정은 관저 15호였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민감한 곳에 은밀하게 무인기를 보냈다고요.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를 하늘에서 내려본 모습입니다. 노동당 청사와 외무성이 몰려있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15호 관저가 보입니다. 김정은의 여러 숙소 중 추정되는 한 곳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실제 드론사령부에 근무 중인 간부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서 보낸 무인기 도발 목표 지점이 15호 관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계엄을 위한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김정은을 상징하는 장소를 골랐던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군이 지난해 말 최소 3차례 무인기를 날려보냈는데 10월 3일 1차로 보낸 2대, 10월 8일 2차로 보낸 넉 대가 이곳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까지 들어가서 전단을 뿌리게 할 정도의 대담한 작전을 하려면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전이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13일은 3차 작전으로 무인기 한 대를 북한 군부대가 밀집한 남포 일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군은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강제 구인을 했는데 일단 안 나가겠다고 했고 오늘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 나와서 조사시킬 방법은 없나 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틴다면 특검에게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은 앞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 특검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구치소 교도관에게 특검에 출석시켜달라 이렇게 지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교정당국은 특검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 강제로 뭐 끌어내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뭐 좀 특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일반 수용자들도 구속 이후에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리력을 써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방법을 쓰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반 피의자들은 교도관 지시에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 불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이제 시도를 하겠다고 해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네, 일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당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팀이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했었는데 하지만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해버린다면 입을 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과 기싸움에서 여기서 밀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출석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호인 측은 당뇨나 눈질환 때문에 약 복용이 필요한데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폭염에 에어컨이 없는 독방에 가두는 게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권 침해나 뭐 차별이라고 볼 만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약품을 반입을 허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운동 시간도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하루 1시간씩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시켜서 운동 시간을 주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인데 서울구치소 원형운동장은 여러 개의 격벽이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지내는 수용실 냉방 상황도 다른 수용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소환을 거부하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뭘 했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하루 일과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에 썼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찾아가는 일반 접견은 보통 한 번에 30분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변호인과 사건 대응을 논의해야 된다면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명분을 갖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풍기만 있는 독거실과 달리 접견실은 에어컨 냉방이 되기 때문에 잠시나마 폭염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자영규 차장은 잠시 후에 또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